여러분의 투자 활력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식오락관 1부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정말 모처럼 만에 시장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어제 오후장부터 보였던 상승 기조가 또 오늘은 더 탄력적으로 고개를 내밀었는데요. 특히나 또 낙폭 과대 영역에 있었던 반도체 매수세가 거세게 이어지면서 아우보다 형이 유독 더 빛을 발하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약 2% 가까운 상승폭을 그려냈고요. 2255선에 마무리됐습니다. 또 코스닥도 만만치 않게 1% 훌쩍 넘게 오르면서 680선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계속해서 또 내일도 모레도 오늘만 같은 시장의 흐름이 펼쳐지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또 확신을 다잡기에는 경기 침체가 좀 우려되는 시점입니다. 그렇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갈 수밖에 없는 섹터와 종목군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또 내일장을 위한 든든한 시나리오 작성에 또 오늘 힘을 한번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익음원 파이터 진유정 전문가님과 오늘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문가님은 또 시장의 매크로적인 요소부터 또 종목별 펀더멘털 요소까지 시장을 읽는 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빠짐없이 짚어주실 분이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지은 전문가님의 냉철한 기술적 분석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장중에는 이 두 분과 함께 기본과 기술 모두 다 챙기면서 든든한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있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됩니다.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방송 이렇게 검색하시면 또 지금 방송을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채널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시간으로 함께 하셨을 때 어떤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지도 확인해 드릴게요. 모두 다 진입 이후의 최고가 기준의 수익률입니다. 코콤은 무려 47% 육박하고 있고요. 키다리 스튜디오 35% 넘봅니다. 그리고 펜 엔터테인먼트 26% 가까운 수익에 연우와 코퍼스 코리아는 20% 넘보는 모습 확인됩니다. 이하 사마 네트워크스, 첨단 글로벌, 또 YG버즈도 이렇게 트렌디한 종목들로 두 자릿수 수익 탄탄하게 챙겨주셨는데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런 수익을 또 매일같이 담으실 수 있도록 전문가님 두 분의 관심 종목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매수매도 타점 전략에 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에서도 이런 수익 이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필살기 종목이 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정확한 종목명 확인하시고 또 장중에도 타점 전략 실시간으로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화면 하단에 이런 QR코드 방송 내내 띄워드릴 거고요.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기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바로 생성됩니다. 자, 저희 전문가님 노란톡방은 주식오락관 1부 50분 동안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서둘러서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1부에서는요. 삼성전자가 새해 첫 투자 산업으로 로봇을 또 발표하면서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상치 않은 연속성을 보여준 로봇주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CES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또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로봇주의 훈풍, 과연 어디까지도 가져갈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보면서 지금부터 공략해야 할 필살기 종목으로 이슈에 맞는 전략도 톡톡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키워드로 친환경이라는 키워드가 또 계속해서 더 막강한 힘을 더해가고 있는데요. 이 친환경 트렌드가 이제는 소형 기기부터 전자, 또 가전까지 전산 업군까지도 침투 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ESG 경쟁력까지 확보하고 있는 필살기 종목 2부에서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또 한 주의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지금 시점입니다. 여러분 계좌에 부스터가 달릴 수 있도록 오늘도 시장 이야기 정말 알차게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주식 오락관 1부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우파 진유정 전문가입니다. 지난 연말에 또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 주부터는 수요일에 저희가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장 어떻게 우리 이 새해를 딱 맞이하고 나서 새해를 딱 시작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기대도 있고 설레감도 있고 되게 양가 감정이 되게 많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시장은 생각보다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수요일 시장은 괜찮았지만 월요일, 화요일 얼마나 지옥 같았습니까? 사실 그 지옥의 시간들을 견디는 동안 저는 진짜 이러다가 전저점을 이탈하는 건 아닐까 조금 많이 겁을 먹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요일 오전장부터는 시장이 상당히 괜찮아졌죠. 일단 글로벌 시황부터 한번 천천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새해는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거래일째지만 미국 시장은 1월 3일이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1월 2일이 새해 첫 거래일이었는데 일단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락 마감한 이유가 뭐냐면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좋았어요. 일단 독일의 12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조금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장 초반에는 시장이 조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애플과 테슬라 연이은 하락세가 계속된 것이죠. 사실 시장의 분위기가 좋았다면은 이 애플, 테슬라 이 추가적인 하락을 조금 영향을 받지 않고 올려줄 수도 있었는데 애플과 테슬라 영향이 조금 컸습니다. 왜냐? 애플과 테슬라는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고 미국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한다? 그러면 저런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그리고 우리나라, 미국 시장을 뒤흔드는 저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그러면 내 종목이 안전할까?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종목들 그리고 투심 자체가 위태위태로웠다. 특히 애플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1분기 아이폰 수요량 감소 전망 그리고 애플워치, 맥북 등 주요 제품들의 공급을 줄이려는 보도가 또 있었어요. 테슬라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전기차 인도 실적 둔화 이슈가 또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애플과 테슬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아하니 이번에도 시장이 조금 좋지 않으려나 그런 투심이 조금 지배가 되면서 시장 자체가 조금 좋지 않았다. 그래서 상승하던 시장이 조금 주춤주춤했다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중국의 코로나 상황 자체는 조금 진정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미국 시장과는 별개로 중국 시장은 생각보다 좋았거든요. 중국이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조금 분명했습니다. 뭐였죠?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중국이 막상 리오프닝 한다, 나는 개방할 거야 라고 딱 물꼬를 딱 틀었는데 까고 보니까 어때요? 확진자가 예상보다 너무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저렇게 확진자가 크다 보니까 쟤네들이 봉쇄를 풀게 되면 저 수많은 확진자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 거 아니야? 전 세계 각국으로 퍼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경제가 또 묶이지 않을까? 위태로워지지 않을까? 그런 이 리오프닝이 부메랑이 되어서 역풍이 되어서 돌아왔었는데 이제 그 부분은 조금씩 진정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중국이 잘 조금 버텨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나름대로 괜찮았다. 나름대로 오케이 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플레이션 정점 하면 이 문장만 딱 놓고 보면은 우리는 저 문장 자체를 조금 안 좋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 아니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공행진한다는데 계속해서 고공행진하고 딱 정점을 찍었다는 게 저게 뭐가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문장 자체는. 그런데 주식은요. 항상 선 반영하면서 움직입니다. 어떻게 선 반영하냐? 저게 정점을 찍었으면 이제 내려올 일만 남았겠네. 이제 정점 찍었으니까 내려오지 않겠어? 인플레 또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 어떻게 보면 기대감도 조금 있었거든요. 한 가지 예를 조금 말씀드리면 뉴욕 연은 총재였던 윌리엄 더들리는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아트 호건 전략가는 완만한 경기 침체가 연준의 피봇이죠. 긴축 정책 전환으로 이어지면서 오히려 주가는 하반기에 조금 괜찮아질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조금 기대감을 조금 불어넣은 그런 요소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많은 분들이 뭐 상저하고 상저하저 여러 개의 어떤 포인트를 말하는 그런 전략들이 되게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조심스럽게 상저하고를 또 예측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예측이라는 게 제가 무의미하다, 대응의 영역인 시장이다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제가 지난번 코스피, 코스닥의 연봉 차트를 보여드렸을 때도 긴 음봉이 나오면 다음 해에는 그래도 시장이 조금 올라줬다라는 어떤 역사적인 패턴을 조금 무게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저하고를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1월 시장부터 정말 만만치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2023년에 딱 기대감이 어땠냐면 지난 2022년은 정말 지옥 같았고 내가 전문가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주식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시장이 또 있을까? 이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시장이 있을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들고 외로운 시장이었는데 1월 우리 시장 개장하자마자 어땠어요? 작살이 났습니다. 작살이 났는데 그게 어땠어요? 지난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오전장까지만 해도 2200선이 딱 붕괴가 되면서 와 진짜 시장 전 저점까지 갈라나 보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어떤 2023년 이 신년에 대한 기대 심리를 진짜 다 짓눌러 버렸어요. 그런데 어제 오후장부터 조금씩 기사 회생을 했는데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중국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조금 좋았고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도세가 조금 잦아들면서 기상 회생하면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마감을 했죠. 어쨌든 2200선이 붕괴됐다가 다시금 회복을 해줬다. 이거는 오늘도 조금 여파를 미치면서 오늘도 시장은 양봉을 띄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2년에 작년이죠 벌써. 작년에 제일 이 기관에 조금 중심이 있었던 거는 금융투자계 기관이었죠. 금융투자계 기관이 어땠었나요? 이 배당 차익을 조금 노려서 들어온 이 매물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배당 라길이 딱 끝나자마자 나는 이제 받을 만큼 받았다, 빠이빠이다 하고 물량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안 그래도 안 좋은 시장이 어떻게 돼요? 더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이 금융투자계 기관이 최근에 이 기관 수급을 조금 꽉 잡고 있는데 이 물량이 조금 매물출회가 되면서 계속해서 시장을 조금 짓눌렀다. 조금 따져보면요. 지금 추정을 해보면 배당 락일부터 현재까지 이 금융투자계 기관은 1.8조 원 정도를 순매도한 상황이고요. 아직도 잠재적으로 매도 물량이 조금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인 부분을 조금 찾아보자면 코스닥 기준으로는 오늘 그래도 조금 순매수세가 들어왔거든요. 사실 이 금융투자계 수급을 계속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한다. 쟤네들의 수급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야 한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반도체가 끌어올린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반도체 등 국가 전략기술 투자 세액 공제 대폭 확대하죠. 투자 증가분에 대한 이 10%의 추가 세액까지 고려를 할 때 대기업의 경우에는 25%, 그리고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 그리고 삼전 정말 이렇게 엉덩이가 무거운 친구들이 좋은 상승세를 보였어요. 그런데 과연 오늘 시장이 과연 좋았을까라고 까놓고 본다면 차트를 조금 볼까요? 차트를 보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인데요. 오늘 반도체가 좋고 오늘 이렇게 조금 빨간색으로 마감을 했다고 해서 시장이 저는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12월에 계속해서 뺐어요. 2,500 찍자마자 코스피, 코스닥도 쭉쭉쭉쭉 내렸어요. 한 달 내내 이렇게 내리 꽂다가 오늘 이렇게 조금 아랫꼬리, 어저께부터 아랫꼬리 달면서 조금 틀어준다고 해서 과연 이게 좋은 시장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던 종목, 솔직히 오늘 대다수의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던 건 맞는데 까고 보니까 우선주들이 너무 많이 올랐던 시장이에요. 우선주가 뭐예요? 보통주가 아닌 이 우선주인데 이 우선주 친구들은 상당히 가벼워요. 가볍고 통통 튀어서 적은 거래 대금으로도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시장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보는데 오늘 상승 종목들을 쭉 놓고 보니까 이 우선주 친구들이 강하게 올라오는 걸 보면서 시장이 오늘 비록 이렇게 빨간불을 켜면서 올랐다고 할지언정 건강한 시장은 아니구나. 그리고 반도체 역시 정말 작살이 났다가 오늘 이렇게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 전환의 신호탄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어렵다. 왜냐? 너무 많이 그동안 뺐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어제 오늘의 이런 상승세로는 시장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아니면 조금 개선되었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금 그동안의 낙폭을 조금 만회를 하면서 개선은 되었다. 최근에 낙폭이 개선은 되었다 정도 정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직도 저는 시장을 보수적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물론 시장이 좋으면 단타도 막 치고 싶고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싶고 한 마음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를 조금 까놓고 본다면 이게 건강한 시장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조금 명확하게 판단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조심조심 아직도 보수적으로 매매를 해야 할 타이밍이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전문가님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건 저희가 수우파 노란 톡방에서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빨리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네, 또 글로벌 시장부터 국내까지 또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예측이 좀 무의미한 지금 시장이지만 그래도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상저하고의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도 좀 희망적인 평가를 주셨고요. 오늘의 상승은 그래도 추세 전환의 신호탄으로 보기엔 아직 어렵기 때문에 보수적인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해가 바뀌면서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바뀐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 정말 뜨거웠던 정책 이슈 중에 하나가 반도체 기업의 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면서 우리 시장에 정말 든든한 반도체가 이끌어주는 시장이 그래도 좀 보여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대폭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워낙 또 지수 기여도가 큰 종목들이다 보니까 그렇게 또 코스피 지수도 크게 올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전문가님 두 분과 든든한 전략을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리 또 혼란스러운 시장이 이어지더라도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하시면 뭐 단타적으로 혹은 안정적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전문가님 두 분이 관심 종목 안에서 타점 전략을 든든하게 세워주고 계신데요. 수익률을 보시면 코콤은 뭐 46% 넘고 히다리 스튜디오나 이런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컨텐츠 관련주들 워낙 트렌디한 종목들이었는데 35% 육박, 26% 육박하는 수익률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시면 계속해서 함께 여러분 계좌에 담을 수 있으니까 꼭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전문가님, 이렇게 또 수익률을 보니까 지난 수익률을 다시 보자라는 맞아요. 의미에서 뭐 코콤은 사실 뭐 오늘 드론 무대 관련해서도 엄청 뜨거웠고 콘텐츠 관련주도 굉장히 수익 많이 내주셨잖아요. 맞아요. 리오프닝 관련주도 그렇고 이 리오프닝 콘텐츠 뭐 드론 관련해서 전망이 어떨지 좀 대략적으로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들 다시 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좀 한번 좀 굵게 해주실까요? 일단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컨텐츠, 뭐 드론, 뭐 리오프닝 상당히 테마가 조금 다양한데요. 최근 시장의 컬러감을 조금 보면 이 수급 자체의 연속성이 길지가 않아요. 길지가 않고 얘네가 바짝 올랐어. 그런데 다음 날은 또 급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수급의 지속성, 연속성이 상당히 조금 짧기 때문에 어떤 테마나 재료를 강도를 조금 볼 때 이게 오늘 반짝이 아니라 내일 아니면 다음 달까지도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내가 진입한다고 해서 물리더라도 조금의 어떤 인내가 가질 필요가 있는 종목인가를 조금 따져봐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장중에 실시간 대응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실시간으로 대응을 저랑 같이 해주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수익 리뷰, 제가 코콤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도 코콤 상승세가 좋았어요. 저희도 두 자릿수 이상을 가져간 수익이었는데, 사실 코콤도 저희는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지만 그 이후에는 밀렸거든요. 그런데 제가 코콤은 조금 들고 계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
이 종목에 이 들어온 거래량과 이 수급의 힘을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에 코콤이 갔던 게 좋은 다시 드론 뉴스가 붙었기 때문인데 요때 간 이슈와 요때 간 이슈는 조금 달라요. 그런데 저렇게 들어오는 거래량은 조금 배신을 하는 경우가 조금 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종목이라면 어떤 이슈든 갖다 붙이기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코콤도 오늘 상당히 좋았고 저희는 노란 톡방에서 실질적으로 두 자릿수 정도의 수익을 챙겨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수익 인증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매수 매도 타점까지 정확하게 딱딱딱딱 잡아드리기 때문에 그냥 종목 뿌리고 그냥 종목들 남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수 매도 타점까지 완벽하게 잡아드리기 때문에 두 자릿수 수익률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제가 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당히 시장이 어렵고요. 매매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시장이라서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시장을 조금 바라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틈틈이 수익 낼 종목들은 있습니다. 수익 낼 종목들은 있고요. 그리고 좋은 종목을 사고 나서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격에 샀다라면 이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물리더라도 조금 눌리더라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뷰는 저희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 수우파를 믿고 조금 따라와 주신다면 그 기다린 인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수익을 챙겨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요즘에 섹터별 순환매가 워낙 극심하게 이루어지면서 까다로운 시장이 수익 내기가 워낙 까다로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은 계속해서 내주고 계셨습니다. 어떤 테마를 잡아야 될지 그 테마 안에서도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내야 할지 오를 수밖에 없는 종목 무엇일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안에서 두 분과 함께 꼭 전략 든든하게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오늘장 핵심 이슈로 전문가님은 또 어떤 이슈 주목하셨을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이슈 보셨을지 뭔가 살짝 예측이 되는데 뭘까요? 처음부터 한번 풀어주실까요? 뭔가 코콤을 또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점쟁이에요. 네, 이 이슈가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네, 처음부터 그럼 한번 공개를 해주시죠. 오늘은 또 드론에 대한 소식을 또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 합동 드론부대 창설, 스텔스 무인기 연내 개발 지시라는 이런 이슈로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조금 보였는데요. 조금 풀어드리자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무인기 대응 전략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 그리고 정찰, 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를 수행하는 합동 드론 부대를 창설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연내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라고 명확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연내, 그러니까 올해 스텔스 무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개발에 박차를 가하라. 신속하게 드론킬러, 드론 체계를 마련하라라고 했는데 그게 올해, 연내라는 부분이 조금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세를 보였고요. 일단 대표 관련주로는 우리가 수익을 냈던 코콤도 있지만 JCN 시스템이 상한가를 터치를 했고 장 마감은 23%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JCN은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왔죠. 코콤이랑 조금 비슷했어요. 강하게 들어왔고 올려주면서 조금 조정받나 했지만 오늘 이런 윤석열 정부의 뉴스로 인해서 다시금 힘을 받으면서 이평선까지 제가 중요하게 보는 장기적인 이평선이죠. 480선까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조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너무너무 괜찮은 종목입니다. 일단 이 매출액을 보시면 안정적이고요. 당기순이익, 영업이익 모두 흑자를 내고 있는 좋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부채 그리고 유보율을 따졌을 때도 상당히 재무 건전성이 우수하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영업이익률을 봤을 때도 3개년 연속 조금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재무 건전성도 우수한데 최근에 수급도 좋았고 차트적으로도 조금 고가권이 아닐까 싶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하게 뚫어주는 힘이 있었다.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전문가님 드론 관련주 한번 담아볼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종목이 올라갈 때 꼬리주로 따라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주도 있죠. 후발 대장주들도 있기 때문에 JCN 시스템 제가 관심 종목에 담아두고 드론도 유심히 조금 보고 있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 매매에 동참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빠르게 노란 톡방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볼게요. 데이터 센터 개발 이슈가 있었어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투자처로 부상했다라는 소식이 어저께 전해졌는데 어제 오후에 조금 전해져서 이게 이 종목의 주가에 반영되는 건 사실 오늘이었어요. 갭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 이슈에 대해서 조금 풀어드리자면 데이터 센터 개발이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최투자처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뉴스 소식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통신사가 조금 독점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데이터 시장에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디벨로퍼, 건설사 등 신규 투자자가 증가를 하면서 이 데이터 센터 자체의 대규모 투자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따라서 4년 뒤에 27년에는 국내 데이터 시장이 8조 원대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이고 또 고금리에 따른 부동산 시장 거래 절벽인 상황에서도 데이터 시장 개발과 투자 확대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인다는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오늘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대표 종목으로 제가 데이터 솔루션을 말씀을 드릴게요. 데이터 솔루션은 오늘 갭 상승을 시작하면서 장중에 막 급등을 하다가 매물 출회가 슉슉슉슉 되면서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차트적으로 이 480선이죠. 장기 이평선을 계속해서 뚫으려는 시도를 하고는 있었는데 못 뚫고 밀렸거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조금씩 감소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 종목이 컨디션이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조금 했는데 오늘 이렇게 조금 음봉이 조금 나오면서 어쨌든 장기 이평선을 조금 터치를 다시는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재무적인 상태를 봤을 때 단기 순이익이 조금 그렇게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그리고 유보율이라든지 부채 비율을 봤을 때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안전한 기업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할 때는 이 데이터 솔루션, 그러니까 데이터 솔루션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 센터 관련 기업들은 저 이슈가 계속 지속될지를 조금 살펴보고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 그리고 얘가 그동안 어떻게 행보를 보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명확히 살피면서 매매를 조금 해야 한다. 어쨌든 제가 조금 주목하고 있는 이슈기도 해서요. 들고 왔고요. 관련 종목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장중에.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이 중요하고요. 빨리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이지은 대표님과 함께 같이 매매 진행하실 수 있어요. 빨리 입장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오늘장 이슈 아주 포인트로 두 가지 잡아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달에 또 북한의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침범한 이후에 또 연쇄 도발이 또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이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합동 드론 부대 창설과 또 연내 소형 드론 대량 생산을 지시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또 관련 특징주로 제이시언 시스템 상한가까지 터치를 했던 특징주로 잡아주시면서 드론 관련 소식을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또 차트상으로도 좀 고가권이 아닐까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뚫어내는 힘이 참 좋았고 또 재무상으로도 너무 괜찮은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문가님 이게 사실 드론은 뭔가 드론이라는 키워드만 가지고 갔을 땐 항상 뭐 방산이나 우주항공이랑 같이 움직여야지 드론만 가지고는 이렇게까지 힘을 발휘하는 걸 제 개인적으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드론이란 키워드가 얼마나 더 힘을 좀 가져갈 수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슈 있잖아요. 저 이슈 자체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말을 했어요. 연내 개발 지시. 이 무인 그 침략을 우리가 딱 받고 나서 항공기의 침략을 딱 받고 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연내 개발을 해라라고 조금 명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관련주들 그러니까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올해 강하게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정부 정책이 또 들어가고 투자를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게 단기간의 상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올해 내내 이어질 수도 있는 주도 테마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최근에는 시장 수급이 조금 타이트하다고 말씀드렸죠. 연속성이나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아직 그렇게 뭐 예측에 대한 부분이 조금 무의미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빨라요. 순환매가 빠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중에 조금 보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정책 모멘텀까지 챙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는 그만큼 좀 힘이 있는 재료로서 시장에 그런 모멘텀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다. 하지만 좀 예측의 영역은 아직 좀 무의미하기 때문에 시장의 상황을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좀 바라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또 우리나라 데이터 센터 시장에 관한 긍정적인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오늘 또 관련주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고
또 특징주로는 데이터 솔루션 꼽아주셨는데요. 이 관련주들은 또 재무적인 부분이 아쉬운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아직은 좀 시세적인 부분까지 체크를 계속해서 해나가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잡아주셨으니까 이렇게 오늘 꼽아주신 이슈만으로도 앞으로 시장을 또 어떻게 꾸려갈 수 있느냐 계속해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을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두 분의 전문가님과 든든하게 시장 전략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또 필살기 담아볼 순서입니다. 오늘 필살기 섹터와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부터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오늘 준비하신 필살기 섹터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은 로봇을 가져왔습니다. 로봇.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사실 어떤 섹터를 조금 들고 와야 할까 하는데 오늘, 어제 계속 또 중요한 이슈들이 계속해서 부각을 받는 걸 보고 로봇을 그냥 골라와야겠다라고 또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 조금 말씀을 드리면 로봇, 사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랬을 거예요. 저 로봇의 성장성, 그 전망 자체를 깔아뭉개는 사람은 없다. 로봇에 대한 어떤 성장성은 사실 믿어 의심치 않죠. 로봇 산업 이제는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왜? 로봇 시장 2027년이죠. 4년 남았어요. 연평균 21.9%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약 189조 원 규모의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조업 강국이에요. 그리고 제조업의 로봇 활용도가 높은 국가로 로봇은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제고 그리고 인력 부조 해소 등에 기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산업과 연계성이 높아서 전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과 고부가 가치화를 견인하고요. 그리고 지능형 로봇 기술은 전 산업을 변화시킬 새로운 융합 기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로봇은 산업 현장을 넘어서 우리의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고요. 우정사업본부는 2025년부터 로봇을 활용해서 편지와 고지서, 소포 배달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금 로봇에 주목을 해야 하는 이유는요. 세계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죠. 노동인구가 감소한다. 제조업 현장에서 로봇이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의 움직임이 있다. 왜? 삼성전자, 요거 되게 중요하죠.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580억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로봇 섹터 자체에 돈을 불어넣고 힘을 불어넣었어요. 따라서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 관련한 종목들도 다 같이 움직였는데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다시 드릴 거고 4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에 담길 정부의 로봇 산업 육성 정책도 2024년, 28년까지 추진할 국내 로봇 산업 진흥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 예타 사업 통과 여부는 올해 국내 로봇 산업 성장의 트리거 23년부터 29년까지 진행하는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입니다. 사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저게 너무나 먼 미래 아니야? 조금 장기적으로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모멘텀,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전자의 움직임도 우리가 조금 주목을 해야 하고요. 또 CES 일정이 당장 1월 5일부터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려요. 이 CES 제가 지난번에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AI도 있고 관련주들 메타버스, AR, XR 다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일정도 있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돈도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로봇 산업 강화 및 개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23년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실가상 환경 실증 그리고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로봇 디지털 기반 본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기능 전문화 및 역량을 강화하고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 로봇번 및 정책 기획, 그리고 로봇 산업을 규제 개선을 했습니다. 이렇게 로봇 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틀을 계속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대기업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보면 삼성전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리고 새해 첫 투자처로 로봇 사업을 꼽으면서 신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로보틱스는 국내 대표 산업용 로봇 기업으로 24년 매출 1조 원을 목표로 수립을 했습니다. 현대차그룹도 5대 신사업 중 하나로 로봇을 선정을 했고 미국 내 로봇 AI 연구소까지 설립을 했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세계 로봇 산업을 조금 전망을 해보자면 22년에는 약 250달러였는데 23년, 그러니까 지금 7년 정도 남았는데 10년 사이에 1,600억 달러 규모, 연평균 20%가 계속해서 성장할 전망이고 인구 고령화, 그리고 로봇 가격 하락, 삶의 질 향상 추구 등이 로봇 도입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리고 로봇 산업의 성장 축이 산업용 로봇에서 서비스 로봇으로 이동할 수 있는 전망이 있고요. 세계 로봇 산업 규모는 소프트웨어와 주변 기기 SI 포함 시 최대 4배 규모까지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로봇의 성장성 정말 괜찮고 전망도 너무 밝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도 이슈가 살아있다. 뭐가 있냐? CES가 1월 5일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열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필살기 섹터는 로봇이었습니다. 정말 로봇 섹터를 왜 이제 집중을 계속 해봐야 되는지 정말 꼼꼼하게 잡아주셨는데요. 일단은 단기 모멘텀으로 CES라는 정말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꼭 주목을 하셔야 될 종목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 안에서는 이 종목군들을 챙겨갈 수 있도록 지금 선취매 전략을 계속해서 세워주고 계시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그 전략 함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 대표 관련주로 또 이 섹터의 힘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제 오늘 정말 좋았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네, 진짜 말씀을 드릴게요. 좋았죠. 이름부터 예뻐요. 인간형 이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 부품 및 요소 기술을 내재화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이족보행 로봇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유일합니다. 또 초정밀 지향 마운트 시스템, 이족보행 로봇 중심의 제품에서 협동 로봇, 사족보행 로봇이 추가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매출 성장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올해 북미와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판매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현대 로템과의 MOU를 통해서 사족보행 로봇을 개발하고 국책 과제를 통해서 비정형 환경에서 다중 임무형 다족보행 로봇을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을 출시하면서 계속해서 라인업을 확대를 하고 있고요. 해외 수출 증가까지 조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삼성전자다. 삼성전자의 이 이슈로 어저께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삼성전자 대상 589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결정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투자한 상장 기업 중 유일한 로봇 기업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관련 소식에 어저께 정말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거래 대금을 살펴봐도 이게 지금 얼마 만에 들어온 대량 거래 대금인지 살펴보면 진짜 어저께 힘이 좋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어저께 이렇게 진짜 좋은 흐름 보였고 오늘도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 정도 상승 마감한 게 확인이 됩니다. 차트적으로 봐도 사실 저점과 고점이 계속해서 조금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고점에서 매물을 계속 소화하는 과정에 있어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힘 자체가 저는 아직도 이 상승 여력이 조금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재무도 잠깐 짚고 넘어가면요. 사실 재무적으로 그리 좋은 재무는 아니죠. 제가 재무제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리긴 하지만 2021년 대비했을 때 이 2022년 예상치를 까고 보면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확인이 돼요. 이렇게 개선이 됐다라고 한다면 그동안은 마이너스였었는데 플러스로 전환한다? 그러면 이 상승폭이 또 어마어마해지거든요. 사실 재무제표에서는 그런 부분을 조금 읽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표 종목을 살펴보면요. SPG라는 종목인데요. 이 SPG는 표준 AC/DC 모터고요. 감속기, 콘덴서, 컨트롤러 등 산업용과 가정용에 널리 사용되는 모터와 감속기를 개발한 정밀 제어용 기어드 모터 및 감속기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로봇 업체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5%에 달하는 글로벌 정밀 기계 부품 기업이고요. 사실 수익성이 좋은 산업 자동화용 사업 부분의 매출 기여도까지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사실 이 SPG를 왜 들고 왔냐면 이런 기업 설명, 구구절절 기업 설명보다도 조금 차트적으로 제가 진짜 유심히 보던 기업인데
시장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견고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해서 이 매물대 박스권에서 계속해서 횡보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시장 하락에도 더불어서 시장이 빠져도 이 종목은 그래도 조금 지켜주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제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흐름이 지금 폭등 시세는 나오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자리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부분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재무제표로 봤을 때도 너무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재무 상태입니다. 매출액도 지금 계속해서 조금 증가하는 부분 확인이 되고 유보율과 부채 비율을 따졌을 때도 딱 진짜 진유정이 좋아하는 재무제표구나라는 걸 다들 이제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SPG를 제가 대표 종목으로 들고 왔고요. 필살기 종목들은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로 오늘 제가 골라왔는데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대표 관련주 보니까 워낙 또 로봇에 정말 눈을 떼면 안 되겠다는 확신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렇게 잡아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고점에서 계속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중에 있으면서 상승 탄력 한 번 더 나올 걸로 보인다라고 또 차트 분석을 해주셨고 SPG는 재무 상태가 또 워낙 좋다는 이 코멘트 또 주시면서 시장이 빠질 때도 견고한 흐름을 보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슈만 탄다면 한 번 더 가져올 수 있는 시세 또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매도 타점 전략 이 종목으로도 분명히 챙겨 드릴 거고요. 또 필살기 종목은 단기로 탄력을 또 두둑이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장중 전략 꼭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 로봇주 필살기 종목 너무 기대되는데요, 전문가님. 이제 첫 번째부터 공개를 해주시죠. 첫 번째 종목은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라서 들고 나왔는데 초등학생 그리고 유아를 위한 교육용 로봇이 조금 초점을 맞춰주시면 되고 로봇용 학습 소프트웨어, 관련 교재 등의 교육에 사용되는 로봇 그리고 부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런닝온 관련 위탁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CDA 에듀라는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교육용 로봇 기업이고요. 기존 해외 시장을 중국을 포함해서 다른 해외 국가에서도 대형 바이어 발굴을 통해서 독점 국가를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고 사실 이 종목은 중국과 관련한 기업이기도 하고 또 로봇 이슈도 있고 또 교육 이슈도 있고 조금 발을 걸친 그런 테마가 조금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조금 들고 나왔는데 사실 이 필살기 종목 차트를 조금 보시면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왜냐? 아니 조금 약간 미미한 거 아니에요? 조금 변동성이 조금 크지 않은데요? 조금 지루할 종목이 아닌가요?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이렇게 조금 다분야의 테마가 걸쳐진 종목들은 언제 어떻게 뭐가 걸려서 급등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중간중간 11월, 12월 중간중간에 윗꼬리를 달았지만 충분히 튀어주는 구간들도 있었고 12월 시장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고했어요. 제가 이 종목을 거의 한 3달에 걸쳐서 관심 종목 정말 우선순위 해놓고 보던 기업인데 하단이 상당히 견고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조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들고 나왔는데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사실 재무제표로도 조금 유추가 가능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고 유보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이나 어떤 당기순이익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한데 사실 이 재무제표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가져 나온 건 이 차트가 상당히 하단이 견고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필살기 종목으로 가지고 나왔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빠르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보니까 재료가 워낙 풍부한 종목입니다. 뭐 로봇뿐만 아니라 중국 교육 관련해서도 모멘텀을 계속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고 그래서인지 시장이 떨어질 때도 견고한 하단을 계속해서 다져갔다는 종목이라는 점도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으로 든든하게 로봇 관련주의 전략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안에서 꼭 전문가님과 함께 타점 전략 든든하게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바로 입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알려주시죠.
네, 이 종목은 진짜 오늘 제가 딱 발견을 하고 여러 종목들을 보다가 와, 이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메리트가 확실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종목인데요. 일단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 제조 업체입니다. 최근에 중국 파운드리양 수주가 증가를 했고요. 국내 반도체 기업으로 기존 납품 비중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기업이에요. 반도체 오늘 계속 좋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왜 로봇인가요? 글로벌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도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용 생산 라인 적용에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되는, 그러니까 신규 사업으로 로봇을 조금 진출을 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로봇의 어떤 기업까지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반도체 플러스 로봇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한번 살펴볼게요. 차트 보시면 와, 어떻습니까? 밑에서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매력적일까요? 라고 의아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저렇게 떨어지는, 이렇게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들을 지금 담아야 한다고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저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조금 좋아진다면 분명히 반도체 플러스 로봇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고, 또 제가 장기 종목으로 조금 이 종목은 정말 대박이다라고 본 이유는 재무 상태가 너무나도 깔끔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정말 이 가격을 배신하진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정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재무 상태거든요. 매출액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영업이익도 증가를 하면서 재무 개선이 계속되고 있는데 부채 비율, 유보율로 따졌을 때 유보율이 4,800%가 넘는다? 어떤 기업? 돈이 많은 기업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재무 상태가 너무 깔끔해. 너무너무 돈도 많고 모멘텀도 괜찮아. 근데 주가가 조금 이렇게 나락인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저거는 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정말 돈을 잃지 않는 종목임은 분명해요. 제가 그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이 재무제표 답이 있으니까 같이 궁금하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와 함께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까지 로봇 관련주로 오늘 필살기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재무적으로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메리트가 풍부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차트적으로는 좀 하락세 그 조정 국면을 보여주면서 아쉬운 부분이 보일 수 있지만 그 부분은 표면적인 부분이고, 재무적으로 봤을 때 워낙 내실이 탄탄하기 때문에 시세를 충분히 가져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니까요. 노란톡방 안에서 꼭 이 종목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 QR코드에 휴대전화 기본 카메라 켜서 갖다 대시면 입장 링크 생성되고요. 혹은 노란톡 검색창에 주식 오락관 수우파 이렇게 검색을 통해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필살기 섹터 로봇 섹터였고 관련주까지 필살기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뭔가 1월 하면 이전에는 JP 모건 컨퍼런스 딱 이 이슈가 이벤트가 굉장히 탁 떠오르는 대명사였는데 이제는 CES가 또 하나의 이벤트로 되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타버스도 그렇고 로봇이 이제는 정말 신흥 강자, 제약바이오 뒤를 잇는 새해의 신흥 강자로 좀 떠오르고 있지 않나 싶은데, 요즘 보면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되고 있다? 맞아요. 이런 느낌이 드는 게 다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게 보면 또 대장주는 뭐라고 보실까요? 오늘 대표 관련주도 많이 두 개 꼽아주셨고 필살기 종목도 2개 있는데 뭐라고 보실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돈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게 대장주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많이 간 종목이 대장주니까. 그래서 그 대장주는 딱 명확하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맞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와의 그런 어떤 조인 관계가 조금 있기 때문에 대장주는 레로가 맞지만 사실 이 대장주가 또 영원할 수는 없어요. 갔다 고점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다른 후발주자가 그 수급을 먹으면서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수급의 이 순환매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필살기 종목들도 분명히 좋은 투자 기회를 찾는다면 분명히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물론 지금은 대장주로 자리 잡았지만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로도 전문가님 분명히 시세 잡아주실 수도 있고요. 또 오늘의 필살기 종목도 충분히 또 주목을 해볼 만한 로봇 관련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노란톡방 안에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 하단에 QR코드 스캔 혹은 노란톡 검색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지금 얼른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식오락관 1부 마치도록 하고요. 계속되는 2부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